SVB 파산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일단락됐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리먼 사태,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때처럼 거의 막 시스템 전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파급 효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아 보여. 대형은행들이 일단 무엇보다 당시보다 그 이전보다는 건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은행 시스템 전망과 관련해서 무디스가 이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조금 정부가 나서서 다 보증해 줄게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바라보면 불안 요인들이 잠재 있다라는 거를 월가에서는 이미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금리 동결이나 0.25%포인트 뭐 둘 중에 하나 정도의 선택을 하면 괜찮은 상황이에요. 괜찮은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를 포함해서 은행 세 곳이 일주일 사이에 싹 다 문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와 유사한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마어마했을 그 팬데믹 시기에 미국 채권에 대거 투자를 해놓고 채권 가격이 지금 하락하면서 큰 손실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재무 건전성 우려가 유사하게 포착되고 있는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10곳이 지금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지금 무리하게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사실 무너진 것도 연준이 고강도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일종의 책임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0.25%포인트 인상할 거를 동결로 갈 수도 있고 동결해도 될 상황인데 이걸 아싸리 그냥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 고조 우려 이런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싸리 단기적으로 빵 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전격적으로 낼 가능성 뭐 지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그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시장을 자극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기대감은 동결에 대해서 꽤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시장을 좀 예민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뭔가 조사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뭔가 더 잡아서 족치겠다, 조지겠다 이런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파생적인 우려들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액션 차원으로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SVB 경영진이 파산 전에 지분 매각을 통해서 굉장히 큰 차익을 남긴 것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SVB 경영진을 조지겠다라는 의도도 있지만 다른 중소은행들 니들 똑바로 해. 미리 재정 건전성 위기가 올 것 같고 뭔가 위험성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시를 해. 투자자, 주주들한테 알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사실상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SV 경영진을 조지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크죠. 비윤리 경영이죠, 이게. 그레그 베커 CEO가 230만 달러 차익을 챙겼다. 정말 욕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주들이 당연히 집단 소송 낼 만하죠. 주주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굉장히 거지 같은 전형적인 거지 같은 기업 경영의 어떤 신뢰 사례를 하필 은행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쾌합니다. 불쾌한 상황이 맞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연준, 법무부, SEC까지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SEC가 딱 지금 주주들이 열받아하는 포인트를 파헤치려고 하고 있죠. 칼을 빼들었죠. 파산 전에 이 재무 위험성이 있었고 만약에 사업 불확실성을 인지했다라면 사전에 공시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공시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체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여기서 지금 워낙 지금 상황 자체가
막 미국에서 일단 시끌시끌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유럽에서도 대형은행 두 곳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면서 불안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그럼 국내 은행들은 안전하냐? 뭐 이렇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금액 한도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 초과하는 예금이 지금 1152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유사 사건이 우리나라에선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특히나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2017년에 742조였던 게 지금 1152조까지 증가를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은행들에 이렇게 돈을 많이 넣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은행에 예금이 많이 있는 분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는 2011년 당시 저축은행 파산 사태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솔로몬 저축은행, 뭐 토마토 저축은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한꺼번에 파산 신청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파산 은행의 자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거쳐서 5천만 원 초과하는 예금 일부 보전은 해줄 수도 있지만 전체 금액을 보전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은행에서 만약에 SVB 사태와 유사한 어떤 것들이 벌어진다라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슬님 고맙습니다. 에스프레소 마실게요. 내일 퇴원하기 전에 내일 수술 마치고 괜찮다 싶으면 병원에서 에스프레소 마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당시에 2011년에 그 토마토 저축은행이 파산했나 뭐 그 이슈가 땅 터진 날 어떤 되게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할머니가 그런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토마토 주스도 안 먹으실 거라고. 얼마나 기가 차요. 여기 막 있잖아요. 노후 자금 다 넣었는데 살려주이소. 진짜 이거 어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평생 모은 내 돈 하루아침에 날려라. 이게 은행권의 금융권의 건전성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말까지 IMF 터지고 나서 97년에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전해 준 사례가 있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과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진짜로 전액 보전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 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액 보전까지는 뭔가 큰 일이 벌어져야 이게 가능한 일일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은행 예금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좀 많이 은행에 묶여 있다 이런 분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은행을 여러 곳으로 나눠서 분산시키면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안 차원에서 뭐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라도 5천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끔 분산 예금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특정 은행 한 곳에 몰빵으로 보관을 하고 계신다라면 이런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도 좀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내에서도 우려는 나온다. 하지만 SVB 같은 어떤 파산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좀 이걸 너무 직접적으로 대입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예금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근데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전 사실 뭐 어디다 보관하긴 어디다 보관해 그냥 뭐 비트코인으로 보관해도 되고 뭐 하는데 어쨌든 아직 이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결정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현금 비중이 좀 높다 이런 분들은 이런 전략 어렵지 않잖아요. 5천만 원 이하로 분산시켜서 보관하는 거 이런 거는 챙기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은행이 파산을 하면 우리의 예금 5천만 원 이상의 예금은 보장이 안 되고 이게 지금 1,000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의무는 유지가 되는 거,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채무자의 어떤 권리라는 게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
쉽게 말하면 그거죠. 만약에 은행이 A 은행이 망하면 A 은행을 누군가 뭐 B 은행이 됐던 정부가 됐던 인수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는 바뀌는 거죠. 채권자는 바뀔 수가 있지만 내가 가진 채무 자체, 대출의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상식선에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